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TV 박PD입니다. 이번에 공부해서 가지고 온 종목은 민엔지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등 IT 쪽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 회사를 공부하게 된 계기는 2015년도 이후에 주가가 저점인 이후 16년도에 저점을 보였었고, 그 이후에 상승을 했다가 작년 중순부터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한 40% 정도 그때 대비해서 이제 하락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역대 최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그 실적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매출액 잘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고 있고, 순이익도 문제가 없습니다. 부채도 적고, 현금으로도 좋고 문제될 게 없고, 전환 우선주가 좀 있지만 그런 부분 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예상치는 194억 정도 수익이 날 것 같고요. 당기순이익이요. 전환 우선주까지 포함하더라도 전환 우선주 제외했을 때는 예상 퍼는 9.7, 포함시켰을 때는 10.3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좀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적 부분도 살펴보면 15년도부터 19년 예상치까지 하면 순이익도 꾸준히 늘고 있고, 매출액 영업이익도 잘 늘고 있습니다. 성장세가 제대로 크게 꺾인 적도 없고, 보면 상승률도 연평균 매출액이 20.7 정도, 20% 정도 꾸준히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 순이익도 17%씩 잘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문제점이 뭐냐 보니까 이때 크게 상승했을 때가 민엔지에 성장성이 큰 자회사가 상장해서 빠져나감으로써 그런 이슈 때문에 7월 달에 상장을 했더라고요, 자회사가. 한 달 전쯤부터 이제 주가가 하락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이나 상장 전이나 상장한 이후나 보유 지분율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배주주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질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실적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게 좀 큰 저평가가 되는 계기가 아닌가, 이런 부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세한 회사 내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엔지는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사업별 매출 추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 IT 쪽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휴대폰 도용 방지 서비스, 휴대폰 간편 로그인 서비스, 그리고 로그인 플러스, 주식 투자 노트, 그리고 기타 부분, 크게 4가지 사업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도용 방지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좀 줄고 있어요. 그리고 휴대폰 간편 로그인 부분도 매출액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런 빈자리를 로그인 플러스하고 주식 투자 노트가 잘 성장을 해주면서 커버를 잘 해주고 있고요. 덕분에 전체적인 매출액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도용 방지나 간편 로그인 같은 경우는 이름만 들어도 대충 어떤 서비스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로그인 플러스나 주식 투자 노트는 어떤 부분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성장에 좋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인지 제가 좀 공부를 해서 가져와 봤어요. 이 부분, 로그인 플러스 부분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 기능인 2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휴대폰 간편 입력 기능은 사이트 회원가입, 배송지의 개인정보 입력 시 일일이 항목을 입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회원가입할 때나 배송지 입력할 때, 그럴 때 일일이 입력하는 게 굉장히 귀찮은데, 그럴 필요 없이 휴대폰 번호만으로 빠르게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해요. 그래서 회원 가입할 때 주소, 연락처, 여러가지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는데, 간편하게 한 번에 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2번째 기능인 로그인 보안 설정은 추가적으로 비밀번호를 하나 더 설정해서 그런 보안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기능이라고 해요. 2번째로는 주식 투자 노트인데요. 한국경제TV의 주식 전문가가 엄선한 알짜 종목을 문자로 서비스해주는 그런 기능인가봐요. 추천 종목부터 투자 전략까지 하루 3번 주식의 핵심 정보를 문자로 제공해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들어가 살펴보니까 월 이용료가 22,000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으로 선별을 해서 문자로 전송을 해주는지 그런 자세한 설명은 없더라고요. 그냥 뭐 좋은 내용, 뭐 추천 종목을 뭐 선별을 해서 뭐 하루에 몇 번 문자 보내준다 뭐 이렇게만 돼 있는데 그 선정 기준이라든지 뭐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지 그런 부분은 자세히 설명 없었습니다. 뭐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간단하게 요약 설명드리자면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이긴 한데 주가가 지금 거의 뭐 최저점에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14,900원, 시가총액은 1,890억 정도 됩니다. 배당은 그 펀은 지금 13.9 정도 하고 있고요. 배당도 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배당 수익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이따 후반부에 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성장성은 아까 뭐 설명드렸다시피 꾸준히 잘 성장을 하고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이죠. 실적 잘 나오고 있고 부채도 적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도 좋고요. 이익률이 지금 영업이익률 굉장히 훌륭하죠. 과거에 비하면은 영업이익 순이익이 잘 나오는 사업이 비중이 좀 줄어들고 매출액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비중이 좀 줄어들고 그렇지 못한 사업의 비중이 좀 커져서 영업이익 순이익이 조금 과거에 비해서는 감소를 했나봐요. 그래도 뭐 현재 24%, 뭐 18% 정도만 돼도 뭐 제조업들 뭐 평균 제조업 순이익률이 뭐 5% 정도 되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훌륭한 부분이죠. 로이로아도 뭐 나쁘지 않고요. 펀은 아까 제가 계산한 부분 뭐 설명드렸지만 10 정도 됐잖아요. 과거 펀은 19, 16, 23, 16 이 정도 유지를 했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비하면은 현재 예상되는 펀은 정말 좀 저평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배당은 여기 나오네요. 배당은 지금 1%, 뭐 1.5, 1.0, 1.4 이렇게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1% 정도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2018년도 연결 기준 부분별 매출액 비중인데요. 작년 7월에 상장한 회사가 세틀뱅크라는 회사고요. 18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에서 53% 정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상장을 해서 빠져나갔죠.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가 16%, 로그인 플러스가 8%, 휴대폰 간편 로그인이 10%, 주식 투자 노트가 16%, 기타가 7%입니다. 여기서 이제 로그인 플러스가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주식 투자 노트 이 부분도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자회사 세틀뱅크 IPO 절차 돌입한 부분인데요. 이제 과거 내용인데 지금은 이제 상장을 이미 했으니까요. 참고해볼 만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고요. 세틀뱅크는 민엔지가 16년도에 인수한 핀테크 자회사입니다. 16년도에 인수를 해서 이제 상장을 하면서 투자 자금도 받았으니까 굉장히 성공적인 인수였죠. 이때 당시에 2001년 국내 최초 가상계좌 서비스를 출시해서 시장을 사실상 독점했다고 합니다. 2010년 국내 최초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 출시해서 시장을 선도했다고 하고요. 이게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는 제가 따로 또 살펴보니까 우리 뭐 무슨 페이에서 간편 결제 서비스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 거 이제 카드를 등록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인데 여기에서 제공하는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는 자기 계좌를 등록해서 계좌에 있는 현금으로 바로 결제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용카드에 비해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연말 소득정산에서 이제 세금 공제 혜택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금영수 중에 소득공제 혜택이 더 크잖아요. 이런 부분이 또 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2018년 매출액 572억 원. 작년 대비해서 45% 상승을 했고 성장성이 굉장히 크죠. 세틀뱅크 자회사가. 영업이익은 132억, 작년 대비해서 40% 상승했고 영업이익률은 23%, 순이익은 120%, 작년 대비해서 뭐 28% 정도 또 성장했다고 해요. 순이익률은 21% 상승했고 이렇게 성장성이 높고 성장세를 이끌어가던 그런 자회사가 상장을 해서 빠져나감으로써 이런 부분이 좀 주가에 나쁜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연결이 아닌 민엔지 자체만 봐도 나쁘지 않고 성장세도 잘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지금 하락이 좀 과도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회사 세틀뱅크는 본회사인 그 민엔지보다 시가총액이 더 크더라고요. 물론 이제 상장 초기에 비해서 이제 많이 주가가 하락했지만 그래도 시가총액이 한 800억 정도? 더 많더라고요.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실적 성장세는 세틀뱅크 굉장히 뭐 잘 성장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펄을 높게 받을만 하더라고요. 연결 재무제표 작성 범위, 연결 대상 종속기업인데, 종속기업들 이제 세틀뱅크 상장 전 보유 지분이 42.99%였어요. 지금은 상장 후에는 38.69%로 뭐 지분율 차이가 뭐 크게는 안 나요. 한 4% 정도 차이 나죠. 크게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그 연결 뭐 지배주주 순이익이 그렇게 뭐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하락이 좀 과도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뭐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저랑 뭐 비슷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뭐 사람마다 좀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신규 연결된 회사로는 플래넷셋, 헥토, 디지털 투데이, 여기는 이제 출자 전환 및 신규 출자 해가지고 새로 이제 편입이 됐고요. 이 회사들은 이제 플래넷셋은 이제 보험 대리점 및 보험 서비스, IT 쪽이더라고요. 이 부분도. 그리고 헥토, 이 부분은 이제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하고 있고요. 디지털 투데이는 뉴스 정보 및 통신 서비스, 신문 발행 등 이 부분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흥미로운 게 이제 블록체인 컴퍼니라는 자회사가 또 있더라고요. 2017년도 11월 1일에 설립됐는데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24억 정도 자산 보유하고 있고요. 자산. 근데 이 회사가 블록체인 컴퍼니라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크게 그 혹시 뭐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해주는 일을 하더라고요. 이 블록체인 컴퍼니라는 자회사에서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어주는 그런 솔루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상화폐 거래소도 직접 운영을 해요. 비트레이드라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또 수익이 나오겠더라고요. 거래소 수수료가 굉장히 수익이 좋더라고요. 지금은 가상화폐 인기가 좀 꺾였지만 그래도 이제 증권에 비해서 주식에 비해서 거래 수수료가 조금 세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만 활발하게 잘 되면은 수수료 수익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래소 관련된 회사로 그 비덴트라는 또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그 빗썸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거래소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연결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굉장히 높은 당기 순이익이 잡혀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 거래소에서 이 비트레이드도 나중에 뭐 비트코인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그 만약에 이제 그 거래소가 잘 되면은 좀 긍정적인 또 성장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전환 우선주가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 뭐 공시 내용을 좀 가져왔고요. 지금 현재 잔액은 지금 주식수로는 지금 전환되고 남아있는 주식수로는 79만 5천 주 정도 남아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부분 포함해서 아까 그 펄을 구했을 때 10 정도 나온다고 아까 설명드렸었고요. 사업보고서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좀 가져와 봤는데요. 경쟁 요소로는 2차 본인 인증 분야, 여러 부분을 여러 사업 분야를 2차 본인 인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로그인 플러스, 휴대폰 간편 로그인 부분, 이 분야가 지금 2차 본인 인증 분야로 묶여 있고요. 이런 분야는 그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는 웹사이트에서 모두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범용성, 그리고 본인 인증 대행사와의 시스템 연동, 이동통신사 등의 제휴가 반드시 필요하여 미리 그 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으로서 후발 진입자에 의한 경쟁 요소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해자가 좀 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활 플랫폼 분야, 주식 투자 노트, 건강지킴이, 그리고 예플레이어 등 이런 부분은 기타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었겠죠. 이 부분은 2차 본인인증 분야와 생활 플랫폼 분야의 서비스 노하우와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의 독보적인 비즈니스 플랫폼을 이용하여 IT 서비스를 퍼블리싱하거나 하자가 빠졌나봐요. 하거나 함께 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은 주식 투자 노트 부분이 아까도 확인했고, 이 부분은 기타로 묶여 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요. 주요 제품 현황으로는 휴대폰 도용 방지, 뭐 이 부분 아까도 뭐 도표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로그인 플러스 이 부분이 좀 매출 성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간편 로그인 서비스, 그리고 또 이 부분 성장하는 부분인데요, 주식 투자 노트 부분 12% 차지하고 있고, 기타가 18%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장성을 보자면은 아까 도표로도 간단하게 뭐 설명드렸으니까 이 부분 가볍게 짚고 넘어갈게요.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하고 휴대폰 간편 로그인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줄었고요. 로그인 플러스, 주식 투자 노트, 그리고 기타 부분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 또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이거는 휴비츠랑 포함된 부분이 아니고 휴비츠 제외하고 제가 좀 기입을 해서 정리를 했고요. 매출액은 15년도 266억, 다음 해인 16년도에 351억, 이런 식으로 잘 성장을 하고 있어요. 미넨지 자체만으로도 잘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순이익도 잘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률 보면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20% 상승 꾸준히 하고 있고, 매출에 영업이익 순이익도 17%씩 잘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좀 매력적인 회사라고 보였습니다. 연결 재무상태표인데 특별히 봐야 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현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현금이 1300억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좀 눈에 띄었고요. 이 현금은 은행 예금이더라고요. 대부분 1300억 대부분이 다 이제 은행 예금에 들어가 있고, 실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소액이고 다 예금에 들어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부채가 좀 늘었어요. 650억에서 700억 정도로 유동부채가 좀 늘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VA, PG 사업 관련 예수금 등으로 이게 연결재무제표잖아요. PG, VA 사업 관련 예수금이라고 하니까 그 자회사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실제 이자가 발생되는 그런 부채가 아니고 예수금 부분이 이제 잡힌 거다 보니까 이 부분은 뭐 크게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자회사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런 예수금 등이 당연히 또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크게 이자가 발생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뉴스기사 봐야 될 부분 좀 가져와 봤고요. 미넨지 190억 규모의 메디오젠 주식 처분, 작년 12월 24일 뉴스고요. 회사 측은 현금 유동성 확보 및 경영 효율 증대를 위한 결정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제가 이거 가져오려다가 따로 안 가져오고 구두상으로 그냥 설명드리려고 뺐었나 보네요. 이게 그 190억에 제가 그 확인한 바로는 한 1억 정도 수익 남기고 이게 처분한 걸로 보여요. 크게 수익 냈나 해서 한번 제가 사업계획서 주석 부분 확인해 봤는데, 큰 수익은 아니고 거의 같은 금액으로 이제 매도를 했고 한 1억 정도 수익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 유동성 확보 및 경영 효율 증대라고 하는데, 현금이 이렇게나 많은데 굳이 현금 유동성 확보를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냥 팔 필요가 있어서 그냥 경영진이 판단해서 매도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미넨지가 이번에 30억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했다고 하고요. 12년 10월 나온 뉴스입니다. 미래에셋들과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기간은 내년 6월 9일까지 3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뭐 10억 정도 취득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기식 뭐 그 정도로 뭐 자사주 취득하는데 30억 정도면은 보통 10억에 하는 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조금 의미 있는 자사주 매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주 현황으로는 이경민의 1인이 25%, 그리고 여기서 투자회사가 뭐 5.4%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주가가 작년 그 상반기 이후로 이제 하락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좀 일부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변동 사항을 보니까요. 자사주로는 1.2%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임원 현황인데요. 이현철 대표가 다들 경력들이 좀 괜찮더라고요.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나오셨고 네오엠텔 서비스사업 팀장. 이게 옛날에 그 상장회사였던 것 같아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예전에 상장회사였다가 지금 명칭이 바뀌었는지 회사가 어디로 뭐 인수합병됐는지 지금은 뭐 검색을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과거에는 뭐 상장회사로서 뭐 검색을 하면 나왔었는데 과거 자료에는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고요. 김민정 전무이사도 형화소프트 출신이시고 심리학과로 나오셨더라고요. 특이한 게. 이경민 씨도 뭐 NHN 금융사업 팀장, 개인회사죠. 그리고 김영준 씨도 대형 유비텍. 뭐 다 경력이 좀 있으시고 눈에 띄는 거는 박찬종 상무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나오셨고요. 박철광 상무도 지오텔 플랫폼 상용화 팀장 그리고 모디션 개발 팀장 뭐 이렇게 경력이 있으시고 서울 디지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나오셨네요.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뭐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그 민엔지 별도 재무제표로 봐도 이자 발생 부채가 뭐 거의 없고 재무 훌륭하고 성장도 꾸준히 잘 하고 있고 꺾임없이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순이익도 훌륭해요. 30%대 유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주가 하락이 좀 좋은 매수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환 우선주 포함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전환 우선주 포함해도 10.32 정도 퍼가 예상이 됐고요. 실적은 이건 이제 별도 기준으로 정리한 건데 아까도 뭐 몇 번 설명드렸지만 매출액 성장 평균 성장률 20.76%, 영업이익 순이익 17%씩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꺾임새 없이요. 끝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민엔지의 장점, 성장성 좋은 자회사의 성장 이후,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장 이후 주가가 45% 정도 하락하였지만 본업도 연평균 20%의 성장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꺾임 없이요. 전환 우선주를 고려해도 퍼는 10.3으로 저평가로 보입니다. 여기 설명드렸죠. 기존 16년도 세틀뱅크 인수처럼 지금 현재 1300억 정도 현금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런 많은 현금으로 앞으로 M&A 및 신규 사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 매력 있게 봤고요. 또 30억 추가적인 부분이지만 30억 자사주 매입 및 지난해 비해 더 많은 배당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 이제 부수적으로 장점으로 봤습니다. 단점으로는 전환 우선주가 있다는 거. 요게 조금 걸리더라고요. 뭐 큰 부분은 아니지만 9.7에서 10.3으로 퍼가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좀 단점으로 살짝 보여서 추가를 했습니다. 뭐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요. 이번에 공부해본 민엔지는 여기까지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 보통은 이렇게 주가 하락하면은 주가 하락한 그 요인이 막 있더라고요. 주가에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반영해서 주가가 하락하는데 민엔지는 유독 공부를 해보니까 꽤 장점이 많다, 매력이 있다 이런 부분이 많이 느껴졌고요. 오히려 세틀뱅크가 상장해서 나갔지만 뭐 큰 당기순이익에 영향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민디 자체의 성장세가 꺾이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잘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지금 주가가 좀 저평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한 민엔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또 좋은 종목으로 공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식투자TV 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